안녕하세요.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날로 먹쇼. 오늘은 어린이 학습 만화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점에 나왔습니다. 학습 만화에서도 좌편향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학습 만화는 만화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내용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조카나 아이에게 선물해 왔던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면서 공부하라는 만화에까지도 정치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니 참 씁쓸한데요. 정말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 그 중에서도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학습 만화책이 좌편향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후 시리즈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학습 만화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보면은 후도 있고 이렇게 Y 시리즈도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세계 인물이 있고 스페셜이 또 있네요. 스페셜이 있고 인물 중국사, 사이언스, 아티스트, 한국사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스페셜 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리오넬 메시가 있네. 여기 노무현 있고요. 유재석, 문재인 이렇게 쭉 있습니다. 박항서, 김대중, 우사인 볼트도 있네. 김연아, 시진핑이 또 있네요. 여기 시진핑이 위대한 인물인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마오쩌둥도 아니고 시진핑이야? 새로운 중국을 이끄는 리더 시진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 강국 중국이라고 써 있는데 엄청난 선전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궁금하실 노무현 대통령 먼저 볼까요? 네, 익숙한 밀짚 모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시골 소년 이렇게 돼 있고요. 보면은 대통령들이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렇게 있는데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 말고 다른 대통령 서적이 나오지 않았는지, 나왔는데 여기 진열이 돼 있지 않은 건지 한번 검색대로 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후 해서 이승만 안 나오네요. 후 이명박 없고요. 후 박근혜 네,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검색을 잘못한 건가? 다시 김대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페셜 세트까지 나와 있네요. 정말 너무나 편향된 그런 인물들만 골라가지고 인물전을 써놓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게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왜 나오는 거야? 미친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김정은, 김일성이 없는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 정도예요, 지금. 설민석의 역사 만화 시리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설민석이라는 인물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그럼 이 인물에 대해서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바로 이 사람, 설민석 씨가 또 학습 만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한국사 시리즈도 있고 세계사 시리즈도 있고 이래요. 이 설민석의 역사 학습 만화 시리즈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도서인데요. 이 설민석이라는 인물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죠. 우선 그의 학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고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이시네요. 설민석 씨는 한국사 스타 강사로 제가 대학 입시를 했던 시절부터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대 초반은 이투스, 메가스터디 등 인터넷 강의의 인기가 폭발했던 시절인데요. 손사탐으로 유명했던 손준,
뭐 강민성 등 수많은 스타 강사가 배출되었던 시기입니다. 특히나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사탐, 과탐이 그 과목을 전부 다 안 해도 되는 선택 가능한 구조로 바뀐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사, 근현대사, 뭐 지리 등등의 과목이 있으면 몇 개만 골라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생겨서 사탐 계열 강사들의 인터넷 단과 강의가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죠. 그때 등장한 게 설민석이라는 작자입니다. 저는 고3 때 근현대사를 선택을 안 해가지고 설민석을 볼 일은 없었는데요. 근현대사 극혐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교과서에 막 김대중 평화쇼 극혐은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정교조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찬양하고 김대중 찬양하는 꼬라지가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춘기라서 예민한데, 저희는 특히 7차 교육과정 첫 적용 대상이었어서 수능도 통째로 바뀌어버리고 뭐 기출문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EBS나 하라는 식? 아무튼 이런 혼돈의 카오스여서 노무현 인사말일 정도였는데, 그걸 찬양하는 걸 보니까 아주 기가 차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설민석 씨는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고 감명을 받아 국사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민석 씨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강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쉽고 재밌게 설명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연극영화과 출신이라 그런지 강의를 정말 잘합니다. 딱 수능 스타 강사로 잘 맞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는 수능 강사로서의 설민석은 그닥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잦은 TV 출연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으면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무한도전 등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을 했고, 2019년에는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능 강의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여 설명을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설민석은 역사 비전공자인데요. 교육대학원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했다고는 하나 그것이 사학과나 진짜 역사 전공자들에 비해서 깊이가 얕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비전공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본인이 비전공자라면은 어떠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나 역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제 채널에 미학 영상을 찍거나 올리거나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는 미술 전공이긴 하지만 미학이나 철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팩트체크를 열심히 합니다. 사실 영상 만드는 대부분의 시간이 팩트체크에 쓰입니다. 그리고 팩트인지 뭔지 좀 애매한 부분, 그거는 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밝히는 편이죠. 그러면은 설민석 씨의 대표적인 오류들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의 저서 역사 읽어주는 남자에서 주지육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주지육림을 땅에는 술, 숲에는 고기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못에는 술, 숲에는 고기입니다. 연못지와 땅지를 헷갈린 겁니다. 2019년에 출간된 저서 설민석의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공손찬을 손찬 형님이라고 부르는 오류가 있습니다. 공손찬은 성이 공손이고 이름이 찬이에요. 그리고 일제가 석굴암을 복원하였을 때 의도적으로 훼손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이용해 민족적 정기를 끊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실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였지 의도적으로 훼손을 한 것이 아니었고, 이 점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석굴암 발언 같은 경우는 정규정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항상 들었던 발언이라서 뭐 새롭진 않습니다만, 설민석이 얼마나 편향된 사고로 역사를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겐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4.3 폭동 등 4.3 사건에 대한 왜곡도 했었죠. 논란이 너무나도 많으니 더 궁금하시면 구글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 설민석이 국민적 인기를 끈 것은 아무래도 쉽고 간결한 설명과 국뽕인데요. 간결한 거 좋지만 그거는 수능 가르칠 때나 하시지 왜 국민한테 사기를 칩니까? 그리고 국뽕 유발 발언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국뽕입니까? 아무튼 뭔가 역사에 대한 책을 쓰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이 사람.
설민석 씨가 아이들이 보는 교육서적을 만든다는 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설민석은 딱 수능 강사까지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책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들, 가족들이 골라주는 책을 보고 학습을 하죠. 특히 아동서적은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하기도 힘들고요. 그냥 잘 보이는데 진열돼 있고 인기가 높은 책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한폐렴으로 서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비교해보고 구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 상단에 추천되는 서적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이렇게 역사 왜곡에 논란이 있는 사람이 만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실정이 아쉽습니다. 초등평가가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달라진 지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교사이신 분들은 평가가 달라지고 나서 아이들의 지식 수준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유튜브나 만화에 조금 더 의존적인 요즘 아이들이 이런 학습 만화를 접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바로 세웁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로 유명한 존 듀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이 교육은 과거의 가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있다. 학습 만화는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오페라나 뮤지컬보다 값진 문화 콘텐츠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서 학습 만화의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